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는 최근 북한 관련 이슈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효 여사가 이제 방북을 하셨다고요? 네, 이효 여사가 이제 어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방문 중인데요. 방문 기간 중에 이제 평양 A육원, 또 보육원, 아동병원, 묘양산 이제 여기를 방문할 이제 예정입니다. 방문할 그 장소는 보통 이제 북한이 외부에서 이제 귀빈이 오면은 흔히 이제 방문 코스로 정해진 곳이죠. 주로 이제 아동과 관련되어진 또 병원 시설을 이제 둘러보는데 이번 이제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사실 그 김정은 제1비서가 이제 친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번에 방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많이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이효 여사가 또 북한을 방문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또 매개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좀 대화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역시 이 관심의 초점은 이효 여사가 이제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날 것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이건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일정이 나온 건 없는데 그러나 저는 봐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네. 이제 김정은 제1비서가 먼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그 2011년도죠. 이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당시 그 이효 여사가 또 가기로 했었고요. 뭐 그런 어떤 그 인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벼운 만남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일정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과연 이효 여사를 통해서 남북 간에 우리 정부가 뭔가 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인데, 근데 이번 방문은 어디까지나 이효 여사의 이제 개인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남북 대화가 좀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북한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계속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이슈가 미사일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미사일 발사했다 주목을 시키는데요. 이번엔 좀 또 다른 의미의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미사일 발사가 우리가 좀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이죠. 뭐 아직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이제 확정되어진 건 없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북한의 그 평안북도 철산리에 이제 철산군의 동창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이 시설이 갖춰진 곳인데 그 시설물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관측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게 되면은 한 10m 이상 지금 또 높아진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뭔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오는 10월 10일이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이제 70주년입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행사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뭔가 좀 북한이 좀 과시하기 위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좀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또 핵 문제를 이렇게 드러낼 때마다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가 왜 이게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가지고 핵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추진체가 바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 북한의 어떤 그 핵 그 위협이 그만큼 또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요구 사항을 가지고 우리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좀 받아줘야 된다.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미사일 개발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고 북한 주민 전체를 5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참 유치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만 도대체 이 미사일에 북한 자기들의 주민들이 죽어가는데 이토록 매달릴까요? 그 지난 그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그 1980년대 중반부터 한 2012년까지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것을 추정해 보니까 한 65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5억 달러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 8년치 필요한 옥수수를 가지고 구입할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다면은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식량난이 발생하지가 않죠. 더구나 이제 또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제 발전도 하고 핵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어요. 네네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선입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북한이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을 가야지 네. 이렇게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이 중국조차 북한이 핵 갖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북한은 또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을 끊임없이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다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교역의 뭐 90% 이상이 다 이 중국과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그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 아주 냉정한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네네. 뭔가 중국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좀 예전처럼 하려고 하는 조금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그 만약에 핵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기가 어렵고 그 중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국에도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만약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북중 관계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아니더라도 근데 북한 전문가시니까 북한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북한이 이제 지난 그 4월 달이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을 총살을 했죠. 숙청을 네네,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북한의 어떤 미래 또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좀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북한이 계속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국가에서 북한 주민들을 이제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점차 좀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그런 어떤 그 이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거만큼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좀 진지하게 따른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지금 다 돈으로 통하는. 네네, 그래서 뭐 고위 관리직도 비롯해가지고 아주 그 시장까지 모든 것이 다 심해서 뇌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혹은 그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이 오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 또 귀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